안녕하세요, 영화 덕후 여러분. 영화의 진심인 신의 양양 은하와 함께하는 간식 같은 영화 수다 시네바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네바이트에서 공포 영화와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스펙타클이 전부다라 생각하는 신혜입니다. 우. 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바이트에서 그 글을 쓰고 있는 양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바이트에서 덕후를 사랑하는 덕후 은하입니다. 덕후를 사랑하는 덕후. 와. 와. 오늘은 제가 약간 덕후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우. 영화를 정했거든요, 저희가. 영화를 정하고 보는데 이 영화가 이미 저희가 올리기 전이고 지금 녹음을 지금 하는데 극장에서 다 내렸더라고요. 오늘의 영화는 런닝맨입니다. 더 런닝맨. 우. 어. 러닝맨. 이거를 사실 어제 뭔가 좀 집에 일찍 와 가지고 저녁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볼까 싶어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서 했는데 와 거의 싹 다 내렸더라고요. 없어요. 아, 뭘 한 번 더 봐요. 진짜 이 영화 두 번 보면 진짜 팬심이다, 진짜로. 진짜 팬심 팬심도 맞고 그냥 한 번 더 볼까 했는데 어쨌든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그 막 부산에 하나 걸리고 막 이런 식이어 가지고 맞아. 어차피 볼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이 런닝맨이라는 영화가 원작이 소설도 있고 이제 1987년도에 나온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는 영화도 있고 해서 이거를 비교하면서 처음 런닝맨이 어떤 영화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영화 시놉시스를 먼저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원래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원작과 아놀드 슈왈제네거 영화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면서 영화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서 신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더 런닝맨 영화는 그 디스토피아 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빈부격차랑 이제 미디어 통제가 극심한 세상이 배경이 됩니다. 주인공 벤 리처즈는 딸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대 방송국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도망쳐야만 하는 생존 게임이자 미디어가 통제되는 사회에서 대중의 오락거리인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 더 런닝맨에 참가하게 되며 이 영화는 진행되게 됩니다. 영화는 이제 정말 간단히 생각하면 데스 게임 같이 진행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영화가 책이랑 이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왔던 영화도 있거든요. 혹시 이 두 개 중에 본 거나 읽은 거 있는 분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책은 자신감 못 봤고 아니 자신감 너무 있는 건 자신감 오히려 많아요. 좋아. 너무 오히려 좋아. 솔직히 못 뭐 봤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영화가 만약에 재밌었으면 찾아보고 싶었겠지. 나는 그냥 그런 생각해. 그래서 뭐 안 봤다고 해도 솔직히 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다. 그 정도의 자극이 되는 영화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음. 저도 뭐 사실 책은 못 봤고 영화는 넷플릭스에 있길래 그 영화를 보고 온 날 좀 궁금해서 찾아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다른 점이랑 뭐 아니면 각자 특징들 어떤 게 있나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원작 책이 리처드 바크먼이라는 사람이 저자로 돼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1987년 영화에는 베이스드 온 하면서 리처드 바크먼의 책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영화를 다 스티븐 킹 소설 원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스티븐 킹이 원래 리처드 바크먼이라는 가명으로 조금 활동을 했었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1년에 책을 한 권만 내는 게 약간 그 사회의 풍조였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음.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리처드 바크먼이 스티븐 킹의 이제 가명 중에 하나였고 그때 낸 소설이고 어 음. 혼자 이 다 해 영화 먹었네. 그러니까 혼자 다 해 먹고 근데 사실 좀 네.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약간 스티븐 킹이 비평가들한테 평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약간 "돈만 밝힌다." 뭐 약간 "저급한 작가다." 어머. 이런 식으로 까였었는데 웃긴 거는 리처드 바크먼이 소설을 냈는데 평단의 평이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저 음. 스티븐 킹 뒤에서 이제 보면서 "놀고들 있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근데 뭔가 이
이제 영화가 두 개가 있잖아요. 1987년 영화랑 이번에 2025년 나온 영화가 있는데 이 소설 원작의 배경이 2025년이래요. 그래 갖고 지금 아. 딱 2025년에 이 영화를 개봉한 게 그걸 맞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음. 음. 그 하지만 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2025 년에 맞춰서 소설의 배경에 맞춰서 영화 음. 개봉을 했고 그 이 이전 영화는 사실 컨셉은 따왔는데 이제 TV 쇼에서 주관하는 어떤 더 런닝맨이라는 쇼에 나가고 인물이 거기서 살아남아 데스 게임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그 거대 네트워크 이 영화에는 ICS라고 나오거든요. ICS 방송국을 뭔가 이제 무찌른다. 이런 권선징악에 대한 거는 틀은 비슷한데 아예 소재가 많이 소재라기보다는 좀 그려지는 상황들이 좀 많이 달라요. 이전 영화에는 이 세 명이 같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이 도시를 지금은 30일 동안 혼자서 숨어 다니다가 도망치고 해서 30 일을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컨셉인데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 영화는 아레나 같은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밀어 넣고 헌터들을 넣어서 약간 진짜 무슨 레슬링 쇼 같이 "이번에 어떤 헌터를 보낼까요? 여러분이 정하는 헌터를 어. 보내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원작 책에는 어떤 내용일까 했는데 원작 책은 이번에 나온 영화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2025 년에 벤 리처즈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 벤 리처즈가 딸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쇼에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30일 동안 도망치는 컨셉 이것도 비슷하고. 음. 아무튼 요런 다른 점들을 이전 영화와 지금 영화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 영화에서 돈 나오잖아요. 뉴 머니라고 나오나? 뉴 달러라고 나오나? 하는 맞아. 뉴 달러. 근데 그게 이제 얼굴이 아놀드 슈왈제네거잖아요. 이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몰랐다고? 아. 그 얼굴이 아놀드 어. 슈왈제네거인데 그 화폐의 얼굴이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뭔가 이전 영화에 대한 오마주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뭐 오마주인 성격도 있는데 음. 그 이전에 나왔던 다른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영화에 잠깐 언급으로 나오는데 그게 2032년 배경에 쓰여진 영화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드가 라이트가 말한 게 이제 데몰리션 맨에서 각본을 쓴 다니엘 월터스가 처음 했던 이 농담을 자기가 이어가고 싶었다. 이전에 대한 음. 오마주도 있고 해서 그 화폐에 얼굴을 아놀드 슈왈제네거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요런 이게 형님 표정이 왜 그런 거 그러죠?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런 농담 예를 들어 그런 농담을 이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으면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센스가 있어?" 막 이러잖아. 근데 영화 보고 재미없으면 "아유 뭐 그런 거를 신경 쓰 영화는" 약간 이런 마음 드는 거 있지. 아니 아. 나는 좀 실망인 게 여러분 어. 어. 둘 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얼굴을 신경도 안 썼다는 게 그게 너무 약간 실망스러워요. 아니 그게 누군지도 눈에 안 몰랐다고? 들어왔어요. 오늘 이렇게 계속 보여줬는데? 이봐요. 한국에 사는 남자 여자가 음. 평범한 남자 여자가 그 백인 남성들 얼굴 그 프린트된 거를 보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입장 바꿔서 거기에 이병헌 얼굴이 똑같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은 이병헌 얼굴인지 모를 거예요. 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아 저는 그래도 아놀드 슈왈제네거 얼굴인 거는 알았을 줄 알았는데 뭔가 지금 둘 다 몰랐다고 하니까 약간 전혀. 몰랐어요. '내가 그냥 에드가 라이트를 많이 좋아했구나. 뭔가 있겠지.' 약간 영화 보면서 '뭔가 다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봤단 말이지. 아.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이 전 영화가 컨셉이 많이 다른데 좀 옛날에 토탈 리콜 있잖아요. 토탈 리콜 영화 봤어요? 예.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왔던 거? 그거랑 이제 리메이크된 거 있잖아요. 둘 다 비교해 보면 저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왔던 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 시대의 SF 영화 있잖아요. 진짜 음. 가짜 티 엄청 나고 뭔가 이게 좀 싼마이 같은데 약간 유머러스한 것도 있고 근데 이번 이 영화도 더 러닝맨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그 시대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면은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그런 영화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 이전 영화를 찾아보시는 것도 좀 이번 영화보다 쪼끔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영화 평이 사실 상당히 안 좋잖아요. 저희가 이 영화를 그쵸. 하기로 하면서도 약간 이게 이미 북미에서 개봉을 했으니까 평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 영화를 하자고 했지만 약간 고민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정한 컨셉은 그냥 제가 사랑하는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걸로 좋죠, 좋죠.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 네. 왜냐면 신혜님이 저희가 대학생 때 처음 만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신혜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본인이 에드가 라이트의 팬이라고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나도 되게 오래 알고 지낸 감독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특집을 밀고 나가야만 했어요. 왜냐면 덕후의 얘기는 들어야 하니까. 아 어. 우선은 이 감독님을 어느 정도로 그냥 좋아하는지 잠깐 덕력 얘기하자면 우선은 영화 작품들은 다 본 건 너무 당연하고 이분이 스콧 필그림 vs 월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캐나다 만화책 원작이거든요. 음. 그것까지 좀 사서 모은 적이 있어요. 약간 와우. 그 영향님 정도나? 표정 좀 어떻게 좀 조심 좀 해 주세요. 덕후 상처받아요. 야 웃어. 대단해, 대단해. 그래서 이제 처음 내한하셨던 그 베이비 드라이버 GV 때도 약간 이런 사연들을 막 적어서 냈어 가지고 그때도 그래서 어. 갔었고 아무튼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 소개도 잠깐 하고 싶은데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던 분이잖아요. 근데 네. 영국에서 코미디 영화를 주로 만드셨었거든요. 근데 이 원래 같이 하던 배우들이 있어요. 사이먼 팩이랑 닉 음. 프로스트라고. 사이먼 팩은 007 시리즈도 나와 가지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배우분이고 근데 어. 원래 이분이 이 세 명이서 영화를 할 때 트릴로지 3 부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트릴로지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영화 그 세 개에는 그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 꼭 나와. 요만한 아. 콘 아이스크림 조그만 콘 아이스크림인데 그래서 트릴로지 3 부작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이제 어 새벽의 황당한 저주, 뜨거운 녀석들, 더 월즈 엔드, 세상이 끝나는 날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근데 이 세 음. 개를 원래 사이먼 페그가 같이 집필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이먼 페그가 원래 아, 집필도 같이 하던 연기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이 잘 돼서 연기만 거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세 개 이후로는 사실 에드가 라이트랑 사이먼 페그랑 같이 뭐 집필을 한 거는 없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냥 어쨌든 팬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사실 좋아했던 건 사이먼 페그의 약간 그런 모습이었나? 약간 사이먼 페그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영리함이었나? 그런 역량이었나라는 생각이 요즘 약간 에드가 라이트가 할리우드로 오고 나서 살짝 들다가도 '아 음. 아니지. 아닐 거야. 사이먼 페그랑 같이 하지 않았던 스콧 필그림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베이비 드라이버까지도 괜찮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도 그치, 사실 그치. 어 할리우드 들어오고 처음 만들었던 게 베이비 드라이버인데 베이비 드라이버까지는 쪼끔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뭔가 그런 편집점도 잘 보이고 음악도 그렇고 잘 보였단 말이죠. 근데 맞아. 뭐가 문제일까? 이게 약간 미드나잇 인 소부터 이게 미드나잇 인 소 영화 괜찮았지만 뭔가 에드가 라이트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어떤 것 때문일까 했는데 참 한국인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두 개를 정정훈 감독님이 찍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촬영 감독님과의 조합이 이 그걸 정도면 촬영 감독님 탓을 하면 안 되지. 안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 팬으로서 봐 주세요. 저는 그냥 에드가 라이트의 팬인데 그를 망치는 뭔가의 세력이 있을 거라고 그냥 잠깐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이게 왜 그런 그의 걸까? 본체는 그의 본체는 사실 사이먼 페그였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근데 있어. 하지만 뭐 그래도 베이비 드라이버도 괜찮았고 뭔가 이 다른 영화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코피오 그림도 사실 그 호흡이랑 이런 게 되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 촬영이랑 사실 편집은 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양양님. 아니 근데 사실 음, 영국에 있었을 때 찍은 그 3부작이 재밌잖아요. 인기가 있고 그게 음, 뭔가 이제 에드가 라이트 감독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맞아요. 작품들이잖아요. 맞아요. 그에 팬이 되는 작품들인데 할리우드로 넘어와서 그 장점들, 이렇게 좀 매니악한 뾰족한 것들이 조금 희석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대중적인 어떤 매력 포인트들과 잘 만나서 만들어진 게 베이비 음. 드라이버였어요. 근데 맞아요. 그다음에 라스트 나잇 인 소 찍고 지금의 러닝맨을 찍었는데 그 에드가 라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뾰족했던 장점들, 되게 활발 재밌는 유머 감각과 재치 있는 뭐 영화의 리듬 같은 것들이 가면 갈수록 희석이 돼. 그니까 이게 이 근데 음. 사실 어 장난식으로 정정원 감독님 얘기는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리우드 넘어오면서 사실 자본이 더 커지고 개입된 느낌이 많으니까 '자기 역량 못 펼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뗄 수 없는 음. 생각인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 인디 영화로 가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다시 사이먼 페그한테 가 가지고 네. "형 우리 좋았잖아." 이러면서 뭐 "우리 그거 "형 할 때 우리 좋았잖아. 재밌었잖아. 형 한 번만 나와 줘 진짜." 이러면서 그 형 사이먼 페그 007이 잡고 그렇게 좋아?" 어 "형 에. 007 캐릭터로 뭐 하나 할까?" 이러면서 음. 아니 제 의견은 전 덕후는 아니지만 제가 한창 그 에드가 라이트가 할리우드에 막 인제 진입을 했을 때 제 기억에 그때 앤트맨 2인가? 앤트맨 1. 앤트맨. 앤트맨을 인제 감독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한 뭐 8 년 가까이 개발을 같이 하다가 촬영은 정작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하차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 기억엔 그 이후로 좀 뭔가 너무 대형 기획사와 충돌하면서 약간 좀 깎여 음. 나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근데 그때도 사실 그거였거든. 이 마블의 입김이 너무 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서 음. 스튜디오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그걸 조율하지 못해서 이제 "감독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음음. 내용이었어서 사실 진짜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뭔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타협하는 영화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그 할리우드로 가서 자기의 장점들이 희석되는 게 사실 에드가 라이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맞아. 들어서 그쵸. 우리 한국의 위대한 감독 봉준호 감독님 계시지 않습니까? 미키 올해 세븐틴? 미키 세븐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미키 세븐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님이 자기의 장점을 그래도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신 맞아. 그런 흔적들이 느껴지잖아요. 맞아. 근데 그 마이너함이 그 거대한 예산과 만났을 때에 느껴지는 않고 부조화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큰데 약간 이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약간 이런 좀 마이너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음. 이게 뭐라 그럴까? 나 혼자 봤을 때 이렇게 방 안에서 나 혼자 봤을 때 혼자 킬킬거리면서 볼 수 있는데 극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0 명이랑 같이 보면은 살짝 민망해지는 거 있죠. 아 약간 그런 음음음음. 느낌인 거야. 근데 사실 그 거대 스튜디오에서는 '그래 이거는 한 명이 킬킬거리면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 100 명이 깔깔거리면서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장점들이 당연히 쪼끔 희석시키면서 좀 대중적으로 표현이 되게 영화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에드가 라이트 감독도 가면 갈수록 옛날에 보였던 그 재기발랄 했던 장점들이 좀 희석되면서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좀 무난해지는 것 같아요. 음. 음. 아니 그 젠틀맨 감독님 성함 어떻게 되셨죠? 가이 리치. 가이 리치. 약간 가이 리치 감독님도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영국에서 엄청 약간 키치하고 재밌는 영화 많이 만드시다가 할리우드 넘어와서는 되게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젠틀맨이 되게 초기장 느낌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에드가 라이트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자기의 좀 이름이 유명해지면은 그런 본인의 옛날 느낌을 살리는 영화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약간 그런 꿈? 덕후로서의 꿈? 그런 꿈을 꿔보긴 합니다. 전 이런 그 케이스를 볼 때마다 음. 스필버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뜬금없긴 한데
저는 진짜 스필버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진짜 절절히 실감하게 돼요. 그 어. 대중적인 감각과 자기의 이제 예술적인 성취를 동시에 해내는 사람인 거잖아요. 어, 그렇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스필버그가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런 생각. 아니면은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그 사람의 취향이 너무나 운 좋게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감각을 키운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취향이 대중의 취향과 맞닿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대중 영화를 하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완전 맞아. 애초에 축복이지. 애초에 자기 취향이 대중적이라는 거가 이제 사실 많은 창작자들이 혼자 예산이 작은 것을 하다가 큰 것으로 넘어갈 때 자기 취향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 이 있거든요. 근데 음, 애초에 자기 취향이 대중적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죠. 맞아. 어, 스필버그 감독님도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뭐 모르는 거지만. 하긴. 좀 근데 다양한 영화를 만드시니까 스필버그 감독님은 뭐 링컨 같은 음, 것도 만들었다가 막 엄청 아기자기한 뭐 이티 같은 것도 만들었다가 좀 그냥 한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천재야, 그냥 천재. 천재야. 그 비교해서 뭐야, 천재. 이씨. 현대 영화의 천재야. 아버지를. 음, 음. 그렇네요. 어쨌든 정정훈 감독님이 저희가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의 촬영 감독님. 왜냐하면 정말 한국에서 촬영을 시작한 분인데 지금 어쨌든 헐리우드에서 엄청 잘 되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분이 원래 박찬욱 감독님이랑 촬영을 계속 하시다가 박찬욱 음. 감독님이 그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영화를 찍게 된 케이스이신데 이 봉준호 감독님이 이트로 촬영이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내에서는. 근데 이트도 음. 사실 스티븐 킹 소설이란 말이죠. 뭔가 아, 이 그러네요. 연결고리가 음. 어, 연결고리가 이게 잘 됐으면은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 툭툭툭툭 트여서 스티븐 킹은 정저공이 킹이다. 이럴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 이게 뭔가 아쉽게 됐네 이게. 아 그게 무슨 파피예요? 당황스럽네. 뭐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우연이 겹치기가 쉽지 않아. 맞아. 스티븐 킹 진짜. 작품 스티븐 킹이 아무리 다작을 했다고 해도 영화화돼서 잘 된 작품이 그래도 손에 꼽는데 그중에 2작품이나 촬영을 했다는 거는 음. 맞아. 엄청난 인연이지. 그리고 정정훈 감독님 사실 아까 앞에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게 이제 그냥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 이제 이분도 완전 미국에서 그 맨 땅에 헤딩하신 거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 사실 박찬욱 감독님이 미국에서 찍었던 영화가 거의 독립 영화 수준의 예산이어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렇게 모습을 찍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정훈 감독님이 어쨌든 이스로 좀 유명해지시고 이후에 어 그 윌리 원카 티모시 샬라메 어. 나왔던 것도 찍으시고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도 최근에 아마 하신 게 네.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 약간 이 사람이 촬영을 하는 규모의 크기가 생각보다 엄청 큰 건 거죠. 어마어마해. 예.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 엄청 약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는 진짜 장난입니다. 혹시나 그럼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월클입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음. 월클입니다. 진짜 월클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다시 런닝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부가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후부터는 조금 더 영화에 조금 더 깊은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여서 혹시나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 중에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영화를 보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스포 당해도 괜찮아. 당연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그, 봤을 땐 응. 오늘 컨셉이 그런 것 같아.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은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왜냐면 야, 찍을 수 이 기사가 있지. 떴어. 아니, 이게 기사가 떴어. 애드간데. 기사가 떴어. 이번에 말아먹은 돈이, 아니, 좀
채워지지 못한 돈이 너무 커서 갭이 너무 커서 다음 영화가 투자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 좀 진짜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분은 이제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영국 가서 본인 영화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이미 뭐 베이비 드라이버 2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다음 영화야. 그게 그 다음 영화야.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투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어. 말이 돌고 있어 가지고 어. 맞아. 이약 물고 하셔야겠네. 음, 아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 화이팅. 분입니다. 사이먼한테 화이팅. 전화해. 맞아. 약간 사이먼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공동집필이 그분의 지금 이제 헐리우드 배우 되셨으니 스케줄 음. 때문에 음, 바쁘다고 하면은 이렇게 피드백이라도 열심히 받고 뭔가 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맞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거죠. 다시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어디 저 톰 크루즈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드가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톰 크루즈 같은 급을 꼬시는 거야. 그래서 같이 세트로 묶어서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혼자서는 그 지금 완전 힘들어요. 노아 바운백이 조지 클루니한테 제이 켈리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음, 그 조지 음, 음. 클루니가 너 진짜 운 좋다. 이 역할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 했잖아.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급을 꼬셔야 돼. 가서 따거로 모시고 자 같이 가시죠 해서 같이 딜을 쳐야지 뭐가 되지 않을까. 그래. 그 정도는 해야 아휴, 돼. 너무 영화 얘기하시죠. 슬프다. 네.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인덱스 말고도 갑자기 뭐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생겨가지고 중간중간에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네트워크라는 이제 거대 방송사가 나온다는 말이죠, 이 영화에서. 근데 이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게임 네트워크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작 배경에서는 이 TV가 완전 그냥 무료 보급이고 그리고 이게 24시간 이제 방송을 끊이지 않고 하는 그런 약간 국민 우미나 정책에 관련된 요소라고 표현이 돼 있대요. 근데 이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TV가 뭐 24시간 강제적으로 틀어줘야 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도 네트워크가 약간 그 국민 우미나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로 표현이 되는데 이 네트워크의 상징이 처음 이제 베니처즈가 네트워크 갔을 때 위에 N자 빨간 N자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그 뭔가 떠오르죠. 뭔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게 뭔가 그 우리가 상상이 되는 그 회사가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 다큐멘 음.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사실 상업적인 작품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비꼬기 위해 이런 상징성을 부여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음. 여러분도 그 애를 보면서 넷플릭스가 떠올랐는지 혹시 그냥 감상이 궁금했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너무요. 너무 떠올랐고 저는 그게 아까 그 애니라는 로고 자체가 약간 넷플릭스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음음. 디자인도 너무 비슷하게 되어 있었어. 그 분명히 빨간색 애 음 어. 맞아. 피해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난 보면서 '넷플릭스에서는 이 영화를 안 사줄 수도 있겠다.' 안 나 돼. 아니 어차피 파라마운트 제작이니까 걔네 OTT에서 팔아 먹겠지. 근데 음 거기가 정리돼도 이 영화는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런 상상력을 너무 자극해 버렸기 때문에. 파라마운트 음. 제작인데 파라마운트 OTT에만 걸리면은 BEP를 못 맞춰요, 선생님.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 어딘가 사줘서 같이 틀려야 되는데. 맞아. 아 이게 아. 성공할 줄 이 영화가 이렇게 안 팔릴 줄 몰랐던 거겠죠? 약간 음음. 뭐 그렇습니다. 양양님 어떻게 보셨어요? 빨간색 N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봤는데 그 음. 생각 안 했어요. 넷플릭스 생각 안 하고 그냥 봤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음. 음.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 그쪽으로도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괜히 뭐 그니까 그런 걸 표현하시고. 심지어 그 에드거 라이트 스코피어 그림이 원래 캐나다 만화책 원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애니메이션 네. 시리즈로 넷플릭스에 나왔었거든요. 그 제작이 에드가 라이트였고. 근데 맞아요. 이렇게 비꼬면 안 되는데 아쉽게 됐군요. 그러니까요. 이제 워너도 잡아먹어서 아 무시할 그니까. 수 없는 세력이 됐는데 척지면 안 됩니다 이제. 근데 뭐 뒤에서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어.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계속 아쉽다는 표현들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화에 아쉬운 점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면모로는 좀 캐릭터의 사용들이 아쉬운 거예요. 우선 처음에 음. 참가자 3 인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캐릭터가 소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 죽는 캐릭터 그리고 이 벤 리처즈가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 기능적으로 벤 리처즈가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런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가 한 명 더 있었고 근데 그 두 번째 죽는 배우가 그 케이티 오브라이언이라는 배우인데 러브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음. 영화에 되게 인상 깊게 나온 배우였어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 처음에 베니처즈랑 우리 이웃이고 막 이런 약간 유대 관계를 쌓길래 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바로 진짜 엄청 소모적인 캐릭터인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러면 이 세 명까지는 이렇게 소모적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은 좀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른 캐릭터들도 어떤 한 시퀀스만 나오는 캐릭터들도 많고 그리고 제일 저는 소모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마이클 세라가 나오거든요. 아 이게 맞아요. 이제 이 배우가 그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 아까 계속 말하는 스콧 필그림 주인공이었던 배우예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도 감독님이랑도 있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혁명군으로 등장을 해요, 이 영화에서. 근데 저는 이 친구 나오는 시퀀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감독님의 키치함이 제일 많이 묻어 있는 어. 장면이어서 근데 이 친구가 역할을 다 하자마자 죽는 거예요, 극 내에서. 그래 갖고 어떻게 캐릭터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쓰다가 '아 얘는 이제 이 역할만 하면 끝났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하고 죽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거의 모든 앞에 맞아요. 캐릭터들이 다 이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참 여러분 심지어 어쨌든 너무 허무하게 죽여 가지고 약간 맞아. 보면서 '엥?' 이랬던. 음. 그니까. 저도 좀 캐릭터들이 다 좀 음 전반적으로 매력이 좀 없어요 좀. 매력이 없기도 없고 그리고 진짜 캐릭터 그리고 아쉬운 거 리페이스가 잘생기고로 유명했는데 내 말이. 아니 얼굴을 그렇게 아 꽁꽁 가려 놓고 나오면은 나 너무 화가 났잖아. 나도 화가 났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벗을 때도 그 마지막 생존자의 컨셉이잖아요. 그래 갖고 얼굴에 특수 분장을 너무 해 놓은 거야, 그 잘생긴 얼굴에. 내 아예 보이지도 말이 않아. 왜 그러니까 너무 그랬어. 아니 감이 떨어진 거지 이 정도면. 이거 실수야 진짜로. 아 미남이었군요 그분이. 그분이 전혀 너 잘생긴 걸로 몰랐네. 굉장히 유명해요. 리페이스 모르니? 너? 아 몰랐네. 아니 그리고 제가 아 봤을 때 이 에드가 라이트랑 원래 제임스 건 감독님 둘이 엄청 절친이잖아요. 맞아요. 둘 다 이 리페이스의 얼굴을 쓰는 방법을 몰라. 그 제임스 건 감독님은 그 가오갤에서 리페이스 얼굴에 파란 분장을 싹 칠하고 나오겠더라고, 얼굴도 안 보이게. 이거 왜 근데 그러냐고. 그니까 왜 그러냐고. 배우 쓸 줄 모르냐고. 아. 좀 그런 게 쪼끔 아쉬웠다. 아 그랬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리페이스 얘기 꺼내니까 마음이 아리네. 그니까. 아니 아. 근데 저는 무엇보다 별로였던 캐릭터가 사실 주인공이랑 메인 빌런 음. 있잖아요. 조시 브롤린 네트워크의 수장을 맡았던 음. 조시 브롤린. 둘 다 캐릭터가 사실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도 주인공이 그 아픈 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그 게임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동기가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빤해. 그렇게 막 음. 유니크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솔직히 좀 유니크하진 않아요. 좀 음. 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소설이 이제 20세기에 나온 소설이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그 설정이 20세기에는 그래도 좀 어울린단 말이에요. 많이 재밌을 음. 수도 있고. 근데 지금 21세기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콘텐츠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 그런 캐릭터가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캐릭터가 뭔가 변화하게 되는 순간이라든지, 뭐, 그
동기 그 더 아래에 어떤 이 캐릭터의 코어가 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다라든지 그런 게 전혀 일단 보이지가 않았고 그리고 조시 브롤린 맞죠? 조시 음. 브롤린 맞아요. 조시 브롤린 맡은 네트워크 수장도 별다른 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조시 브롤린이야. 한 게 없어. 그냥 그치. 앉아서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아요. 편해 배우 입장에서 시나리오 딱 읽고 야 내가 할 게 없네. 야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내가 하는 게 없어. 가자 하지 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그 나와서 주인공 막 등장해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쓰러지는 거 연기하는 거 빼고는 뭐 이렇게 힘든 것도 없어. 솔직히 쓰러지는 것도 그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그냥 야 똑바로 해 이러면서 야 내 말 들어 이러면서 그 방송 화면으로만 송출되잖아요. 조시 브롤린 얼굴이 계속 꾸준히. 조시 브롤린은 뭐 할 게 없어. 그냥 너무 좋은 촬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영화 망해도 이제 책임지는 사람은 이제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과 뭐 주연 배우 정도 우리 주인공 정도만 손해를 보거든요. 조시 브롤린은 너무 괜찮아. 이게 타격이 없어. 타격이 없어요. 이 어. 정도 타격이 없고 솔직히 그냥 앉아가지고 되게 장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계속 앉아서만 대화하고 이러는데 뭔 음. 동선이 나오고 뭔 이제 리듬이 나오고 하겠어요. 둘이 앉아서 계속 대화만 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적인 매력이 되게 맞아요. 떨어졌다라는 좀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조시 브롤린 맡은 캐릭터는 근데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그 화면 뒤에서 앉아서 조작하는 캐릭터로 그렸는지는 이해는 가긴 하거든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이해되는 내용이고 약간 이런 20 세기에 나온 소설들이 이런 인물을 두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정말 지금 간단히 생각해서는 조지 오웰의 1984 1987 뭐더라? 1984? 1984에서도 이제 빅브라더가 나오잖아요. 그런 존재처럼 그리고 싶어 했던 거는 약간 느낌이 오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영상 매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는 아쉬움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조시 브롤린 뭐 사실 웹툰 때 고생했으니까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고생했으니까 맞아. 약간 예 뭐 쪼끔 뭐 맨날 이제 조시 브롤린 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웹툰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그 짜증 나 있고 화나고 소리 지르는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이번에 그냥 카메라 뒤에서 되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너는 내 말만 따르면 돼." 약간 이런 캐릭터 한번 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 얼마나 편해. 맨날 그런 거 음. 하다가. 그리고 워낙 다작하시는 분이어 가지고 본인 맞아. 입장에서는 다양한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뭐 어 진짜 개꿀했을 맞아.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주인공 막 뛰고 고생하는 거 보고 '아야 나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했었어. '이번 촬영은 좀 괜찮은데 이번 촬영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음. 자기가 원래 그런 포지션이 아니어 가지고. 맞아, 그런 맞아. 포지션이 아닌데 자기도 음. 원래 좀 고생하고 이런 포지션인데 맞아요. 음. 오랜만에 그냥 앉아서 너무 그 편안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아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좀 연기라도 좀 세게 해 볼까?' 내가 맞아요.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신이 너무 없는데 이러면서 마지막에 괜히 소리 한 번 더 지르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맞아. 그 그랬어. 댄 킬리언이란 그 배역이 사실은 중간에 짜증을 내면 안 되는 캐릭터거든. 나는 모든 걸 알고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여 가지고 짜증을 낼 수 있는 건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고순간밖에 없거든. 그래서 음. 거기에 표출했을 수도 있어요. 음. 음. 저는 이 영화가 제목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음. 런닝맨이라며. 그럼 달렸어야지.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언제 뛰어?'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화 1917의 그 전설의 그 달리기 장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팍팍거지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상을 주는 장면이 하나쯤은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이 영화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 런닝맨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카액션이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는 네.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베이비 드라이버 찍었던 사람이 카액션을 이렇게까지밖에 안 보여준다고? 가 그리고 그게 또 아쉬웠고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순지 비용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1억 1천만 달러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순수 제작 엄청 비용만. 들어갔어.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절대 못 만든 영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음. 보는 설정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쓰인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막 욕을 찰지게 하는 것도 아닌 이 음. 약간 너무 슴슴한 매력의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약간 속으로 하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어. 딱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막 엄청 '개망했다.' 이런 영화는 아닌데 이 돈 음. 들였으면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그런 매력이 없다는 건 거지. 어어. 저는 그러니까 이 러닝맨 얘기를 하니까 사실 어떤 방식의 전개를 생각했냐면 존윅 있잖아요. 존윅 주인공이 계속 도망치잖아. 근데 음. 주변에서 계속 공격하고 저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영화 템포가 좀 느린 거예요. 나는 음.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니까. 생각보다 얘가 호텔에서도 쉬고 약간 좀 루즈해지는 장면들, 템포가 좀 맞아. 낮아지는 장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음. 생각보다 그 템포가 그렇게 빠르진 않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디스토피아물이긴 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어떤 장소들을 세트로 만들어야 되고 뭐 그 안에서 액션 시퀀스 짜고 이래야 됐을 텐데 그게 생각보다 시퀀스가 별로 재밌지가 않았어요. 음. 이 액션 합들이라든지 그니까. 어, 뭐 베이비 드라이버에서 보였던 어떤 재치 있는 장면들이 러닝맨에서는 별로 보여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개연성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톤이 만화적이잖아요. 그래서 음. 만화적인 톤이어서 이 현실적인 어떤 개연성이라는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본 시리즈에서도 계속 주인공이 도망치고 첩보부가 이렇게 추격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개연성과 런닝맨에서 나오는 개연성은 다르잖아요. 조금 덜 현실적이어도 납득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영화 후반에 갈수록 그 저항군인가요? 그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음. 그 집에 있는데 할머니가 뭐 신고를 해가지고 또 그 헌터들이 들이닥치고 거기서 도망치고 뭐 나가서 뭐 이제 어떤 여자의 차를 얻어 타고 이런 식의 시퀀스들. 근데 그 시퀀스로 이어질 때 그 캐릭터들의 개연성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맞아. 캐릭터가 왜 지금 등장해야 되는 음. 건지, 왜 갑자기 불현듯 할머니는 열받아가지고 막 누르는 건지, 이게 복선도 없고 서스펜스도 없고 개연성 없이 그냥 툭 치고 그냥 헌터들이 왔어. 이게 헌터들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액션 시퀀스들이 막 엄청나게 흥미롭거나 재밌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음. 좀 재미가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사실 다음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 세계관이 이해가 되는지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게 이해가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딱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음. 방금 양양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설득이 안 돼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인물들이 행동하는 게. 이게 사실 이 세계가 제가 이 세계관에 입각해서 보자면 이제 그 완전 대중들이 우미나 정책으로 여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미디어의 모습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제 저항군 몇 명이 그 벤 리처즈를 응원하는 거는 알겠어요. 왜냐면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도 뭐 "저기 러닝맨에 갔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근데 거기서 속였다더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소수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뭔가 진실이 한번 풀어졌다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사회 운동처럼 이게 번져서 이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 벤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음. 한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근데 양양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할머니 그 마이클 세라 할머니는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진짜 완전 그 사회의 세뇌가 된 사람으로 좀 보면 그래 저 사람은 좀 그냥 이해를 해 보자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냥 그 현상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는
너무 이야기를 쉽게 써 버린 게 아닌가? 사용해 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음. 뭔가 그 설득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게 다 한 번에 설득이 됐는지 이해가 어떻게 되셨는지 약간 음. 여러분의 의견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건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왜냐면 그냥 현실에서 너무 많이 봐온 현상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뭐 AI로 상황을 조작하거나 뭐 부패한 미디어의 민낯을 보는 것도 너무 일상적이기도 했고, 그 무엇보다 약간 좀 매니악한 팬덤 문화가 이제 사회 정치 면에서도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맥락에서는 설득이 됐는데, 전 오히려 그냥 이 원작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어젠다가 이미 너무 많이 논의가 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좀 그냥 낡게 느껴진다? 오히려 좀 음. 그런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음. 아니 제가 말했던 제가 이해가 안 된 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 매니악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이걸로 음. 컨트롤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음. 보통은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의견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매체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랬다더라.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공유만으로 매체를 타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운동하는 것만으로 여기서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난대." 하는 매체를 통해서 보여진 게 아닌데 그게 거의 사회 운동처럼 '리처드는 살아있다.' 운동이 되잖아요. 그걸 너무 아. 쉽게 표현한 것 같다는 건 거죠. 중간을 음. 너무 많이 설명하지 음. 않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게 사회 운동이 돼 버리면은 진행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됐는지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게 좀 갑작스럽고 약간 설득이 전 좀 안 됐던 것 음. 같아요. 음. 그게 설득이 전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음. 그렇게 민중들이 돌아서려면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시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예를 맞아요. 들어서 주인공이 뭐 따로 비디오를 찍어서 그 비디오가 유출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뭔가 정확하게 민중들이 돌아서게끔 한다라는 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씬이 없어요. 음.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 그 민중들이 음. 분노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 충분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사실 쌓여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마지막 엔딩의 감정도 제대로 쌓아지지가 않는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방금 은하님이 얘기했던 그 사회적 어젠다가 이미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여서 전혀 음. 새롭지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영화가 그 부분을 건드리기가 되게 좀 애매한 게, 왜냐면 음. 그 어젠다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영화의 톤이 좀 만화적이에요. 그래서 음. 좀 깊게 파고 들어가기에는 영화가 그 만화적인 매력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그 어젠다를 가벼운 층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세계관상. 근데 그치.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의 재미, 이 영화의 순수한 재미들을 끌어올려서 그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될 텐데, 이 영화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나 음. 간만에 코멘트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까지 와닿는 코멘트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한 어절어절 다 너무 뼛속 깊이 공감됐어. 어. 그니까 진짜 아, 이걸 설득을 못 시킬 거면 우리가 이 영화에 빠지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게 맞아. 너무 미흡한 거죠.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한테. 아니, 그 신혜님 표정이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씁쓸하거든요 지금. 아, 나 저 덕후의 마음을 아니까 마음이 안 그러니까 좋네.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이 음. 영화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에드가 라이트가 만든다 그랬고 그리고 영화 제목이 러닝맨인데 이 소재가 데스 게임이래. 이거는 그래.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수가 영화였어 나한테는. 없어. 이걸 그래. 열어보기 전에는 '와 진짜 미쳤다. 잘하는 거 하겠다.' 음. 이런 거였던 거죠. 맞아, 그냥 맞아. 뭐 그게 참 쪼끔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세컨 찬스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어. 여러분 그래도 영화에서 좋게 본 장면 베스트 장면을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젤라님. 저는 저는 이 영화의 오프닝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의 오프닝이 두 개가 있다고 봤는데 하나는 사전 설명하는 오프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프닝 그 타이틀 시퀀스를 보여주는 오프닝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사전 설명하는 거 말고 그 뒤에 딱 그 타이틀 시퀀스 뜨는 오프닝이 정말 딱 제가 음. 생각하는 에드가 라이트가 만든 그 맞아. 약간 뭔가 게임적인 세계의 영화의 룩을 딱 갖춘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이 계속 이렇게 걷잖아요. 맞아. 그 리듬감이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영화가 러닝맨인데 지금 시작이니까 지금 인제 걸으면서 시작하는구나. 이 뒤에서는 또 얼마나 뛰어다닐까.' 하는 기대감을 딱 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 오프닝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글렌 파월의 그 걸음걸이도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그 게임 캐릭터처럼 이렇게 어.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오프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어요. 그니까 그 오프닝을 보고 '아 이거 사람들 재미없다 그랬는데 괜찮겠는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약간 베이비 드라이버 어어어. 때 처음에 거기는 뭐 롱테이크긴 했지만 이번 건 롱테이크는 아니지만 그것처럼 도시를 싹 보여주면서 맞아. 이번에도 그 빈부격차에 대한 도시 설명을 걔가 걸어가는 걸로 표현을 했잖아요. 음. 도시를 이렇게 완전 빈촌에 있다가 부촌으로 가서 네트워크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와 잘했다. 이거 진짜 약간 기대되겠다.' 했는데 음.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도 첫 장면 보고 '참 잘들 찍었다.' 저도 생각했었어요. 예. 맞아요. 음.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이 네. 베스트 장면 없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요. 베스트 장면 없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없었어요. 진짜로 뽑을 게 잔인하다. 없었어요. 아. 근데 생각나는 게 없 아 진짜 베스트랄 너무 게 없었어요, 저한테 진짜로. 어. 아 너무 아쉽다. 예. 그럼 저는 그래도 제 눈에 가장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의 모습이 많이 보였던 건 그 마이클 세라 집에서 탈출할 때 아 맞아. 네트워크 맞아. 헌터들 모였을 때 거기서 약 어. 소동극처럼 약간 그 뭐라고 해야죠? 나홀로 집에 같은 느낌도 도둑들 나고 잡는 맞아. 어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것만 따로 그냥 만약 그 부분만 봤다면. 그래서 저는 그 시퀀스가 그냥 그렇게 꾸며 놓은 게 '아 예. 드디어 나오나 보다.' 음. 그런 생각하며 봤었어 가지고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시퀀스. 맞아. 음. 그리고 거기 액션 합이 엄청 잘 짜여 있어요. 그리고 맞아. 생각보다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그런 반전 보는 것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저거를 짜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음. 하면서 "2 층에 왜 왔냐고? 왜 왔냐고." 하는데 "이걸 타려고 왔지." 막 이런 거 음음. 이런 거 약간 맞아. '아 저거 감독님이랑 스태프들이랑 짜면서 저런 게 얼마나 재밌었을까. 저 사람 진짜 저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거죠.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좋았던 씬은 아니고 그 마지막에 비행기 안에서 기장실에서 액션 찍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리페이스 말고 나머지 헌터들과 아예 기장실에서 하는 액션씬이 있는데 그게 전 생각보다 너무 좀 별로인 거예요. 이렇게 그 액션 합이 이렇게 속속속 맞아야 되는데 약간 그 음음. 합을 맞추려고 좀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막 이렇게 그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장면이고 영화에 실린 장면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약간 미흡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음. 약간 그게 너무 아쉬웠어 가지고 이 장면 생각하다가 이 장면도 생각이 났어요. 음. 너무 양양님이 베스트 장면 없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약간 의기소침해졌었는데 더 그런 거지 이제. 야 제 하나라도 베스트 장면은 짜냈어야지. 제 베스트 장면은 그 베이비 드라이버의 오프닝 장면 있죠. 그 장면이 아이씨. 진짜 잘 찍었어요. 야. 나가라. 야. 나가라. 나가. 아 진짜. 아 그냥 에드가 라이트스러운 거 몇 개만 꼽아 보면은 원래 그 뜨거운 녀석들이란 영화에서 이렇게 사이먼 페그 얼굴 걸고 걔가 경찰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뒤에 배경 바뀌면서 계속 똑같이 이어붙여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처음에 글렌 파월이 이제 런닝맨의 현상 수배 되고 딱 뒤에 글렌 파월 뒤에 이 자기 얼굴이 뜨는데 이렇게 옆에 돌아봤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영상이랑 그 앞에 사람이랑 움직임이 딱 맞아요. 음. 근데 약간 그런 거 제가 생각하는 약간 에드가 라이트스러움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디테일. 캐치함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약간 그렇게 안 보이긴 했는데 그런 요소들. 어쨌든 이 감독님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한번 트릴로지 3 부작 찾아보시면 고런 약간 귀여운 부분들을 원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찍으시는 분이어서 그런 거 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이 영화 더 러닝맨은 이렇게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 영화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추천 영화 하나씩만 해 주시면 이게 음. 음. 듣는 음. 분들 쪼끔 참고하시기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사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해도 사실 되나요?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정정훈 촬영 감독님이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또 정정훈 감독님의 또 다른 협업작인 라스트 나잇 인 소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 기준에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의 그 이전 작품들은 제 기준에 좀 뭐라 그럴까? 장르성이 좀 과해서 약간 아 잔인하거나 유머 코드가 안 맞으면 좀 오히려 엥? 좋아. 앵스러운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 전 맞아요, 맞아요. 초기작을 봤을 때 그랬어요. 너무 약간 충격적일 정도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아 되게 매니악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구나.'라는 인상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분의 작품들을 쭉 보다가 그 라스트 나잇 인 소호라는 작품을 부국제에서 봤는데 일단 그 정정우 촬영 감독님이 그 여자 배우를 참 잘 찍어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들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쁜 배우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만의 좀 독특한 아우라를 갖고 있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히 그런 배우들의 매력을 되게 아름답게 캐치해요. 그래서 라스트 나인 호우를 보고 여기 주인공이 아냐 테일러 조인데 제가 그 배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 영화의 소재 자체가 약간 패션을 다루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 영화의 장르가 공포 영화인데 그 공포 영화 안에 약간 그 환상적인 느낌을 낸 거는 촬영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너무 장르성이 세지 않으면서 좀 눈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있으면서 그렇게 보기 좋은 장르 영화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라스트 나잇 인 소호를 추천드립니다. 음. 오 그렇네요. 저는 생각 못 했는데 오히려 약간 너무 저기 세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영화가 좀 잔인한 것도 많고 그니까. 이해 못할 코미디들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그 그렇네요. 라스트 그 생각 나잇 못 해 봤네요. 인 소도 볼 만하거든요. 저도 봤고 그 볼 만하다. 안냐 테일러 조이를 음. 안냐 테일러 조이를 좋아하신다면은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 퀸스 갬빗 나온 그 배우죠? 퀸스 음. 음. 갬빗 나온 그 미모의 여배우. 근데 좋아하신다면은 라스트 나잇 소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거 약간 결말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음. 어 그만 얘기하세요. 결말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이제 굳이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 영화 하나 뽑아보자면 사실 가장 이분의 성격, 특징, 매력 잘 볼 수 있는 작품은 새벽의 황당한 저주. 아. 어. 그게 사실상 이분의 정수가 담긴 아.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모든 필모 중에 딱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음. 그 정수가 담긴 건 새벽의 황당한 저주. 이게 새벽의 저주의 패러디 영화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머 감각과 코드 그리고 특유의 리듬들, 그 코미디를 보여주는 맞아. 리듬들, 그게 좀비라는 장르랑 만났을 때 어떤 괴랄한 작품이 나오는지를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다. 그리고 이 영화는 100명이서 깔깔거리면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 혼자서 낄낄거리면서 보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음침한 영화일 수 있다. 정답. 맞아. 맞아. 이 음침한 영화가 사실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의 정수기 때문에 어, 이 작품을 꼽아보겠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저도 하나 꼽으라면 저도 그 션 오브 더 데드 그 새벽의 황당한 저주랑 같이 불리는 트릴로지 3 부작 중에 하나인데 저는 뜨거운 녀석들을 엄청 좋아해요.
음. 진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그 새벽의 황당한 저주보다 조금 더 고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그 코미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영국 코미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엄청 좋아하실 거고, 이게 아까 계속 말했던 사이먼 페그가 원래는 영국 약간 도심에서 일하던 경찰인데 시골로 내려가면서 약간 오해들이 쌓이고, 이렇게 근데 그 마지막에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발상들로 풀어내지거든요. 어. 이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다 약간 나는 그런 취향을 타지 않는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그냥 대중픽으로 생각하는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의 느낌이 나는 영화 하면 베이비 드라이버가 그냥 무난한 것 같고. 음. 음,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약간 전문가. 그게 약간 우리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영화 추천 이러면은 베이비 드라이버 많이 뜨거든요. 약간 어, 힙한 영화 추천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아, 베이비 드라이버가 많이 나와요. 근데 힙한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나 패션이다 이러면은 이제 베이비 드라이버로 가고, 이제 나 좀 음침한 걸로도 갈 수 있어 이러면은 이제 방금 말한 이 새벽의 황당한 저주나 뜨거운 녀석들까지는 가야지. 맞아요. 난 패션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니. 난 진짜다. 난 음. 진짜 나 난찐이다. 홈모노다. 음. 어쨌든 저희 오늘 런닝맨 얘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덕분에 약간 이 영화를 이미 다 내린 시점에서 우리가 녹음하고 올리는 게, 이게 즐거운 녹음이 될 수 있을까 살짝 걱정했는데 여러분이 같이 즐겁게 수다 떨어주셔서 오늘도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그럼 각자 짧게 그냥 영화 한 줄 평만 하고 저희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 다음 영화도 투자가 되길 바란다. 로 러닝 감상평 하겠습니다. 그럼 양양님부터 한번 한 말씀 주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감독님께 응원 메시지. 사이먼 페그 형님과 다시 손을 잡고 재밌는 것을 작게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네, 파이팅. 저는 리페이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저희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간식 같은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잘 안녕. 안녕. 봐요.